안녕하십니까. 김광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비하면 요즘 들어와서 각종 세금이 많이 올라서 세상 말로 세금 폭탄이 붙었다, 이렇게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많이 올라서 땀 흘려 마련한 재산을 후대에게 물려줄 때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이 특강은 사후 상속과 사전 증여를 중심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재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강 순서는 왜 재산을 잘 물려줘야 하는지, 그 이유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사후 상속과 사전 증여를 실제적으로 비교해서 사후 상속보다는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하는 점을 설명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재산을 후대에게 잘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 민법 3조에 의하면 사람은 살아있을 때만 소유할 수가 있고 돌아가시면 소유했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고, 이때 세상 말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데요. 재산 중에서 살다가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을 빼고 남은 재산은 후대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면 재산을 언제 어떻게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재산을 물려주면 물려준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재산이 넘어가는 사후 상속이나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 부녀제도가 있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넘어가는 사전 증여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인증여는 살아 계실 때에 증여계약을 맺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재산이 넘어가는 쌍방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연고자 부녀제도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하며 간호했던 분과 같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종래에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져 왔던 사후 상속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증을 포함해서 유언에 따르거나 사인 증여나 상속인이 합의에 의하기도 하고 민법상의 상속 규정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유언이나 증여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상속인들이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재산 중에 상속인이 기여한 것이 있으면 그 기여분은 기여한 상속인에 돌아가는 기여분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남겨간 재산 중에 집이 있다면 그 집을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사준 것이고 그 사준 그 사람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제도인데요.
생전에 살아계신 부모 앞에 효도를 잘해라 하는 취지를 법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유언이 있으면 유언부터 먼저 고려해야 하는 소위 유언 상속주의와 유언의 형식을 중시하는 유언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의 법적 상속 순위와 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긴 경우는 그 유언대로 하고요. 만약 유언에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을 경우에 배우자나 직계 비속인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상속을 받을 사람들 간의 합의에 따르고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법에 정한 대로 상속을 하게 되는데 법적 상속 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하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들이 상속합니다. 자녀들도 없을 경우에는 2순위로 넘어가서 2순위는 배우자가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고요. 이 경우에 부모가 없으면 배우자가, 또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가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도 부모도 없을 경우에 3순위로 넘어가는데 이 3순위는 형제 자매에게 돌아가고요. 이 형제 자매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4순위로 넘어가서 삼촌이나 사촌인 반계 혈족에게 돌아가고, 이 삼촌이나 사촌도 없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또 간호했던 분과 같은 특별 연고자에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국구에 귀속됩니다. 상속 지분은 같은 동순위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상속받는 원칙이 있고요. 배우자는 50% 가산해서 받는 원칙과 또 근친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또는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 배우자는 1.5, 자녀와 부모는 2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없는 경우에 삼촌이 있으면 삼촌에게, 삼촌도 없다 그러면 사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유언을 먼저 고려하는 유언 상속주의와 유언의 형식을 중시하는 우리 민법상 유언의 종류와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는 자필 증서와 증인 한 사람이 필요한 녹음, 또 증인 2사람 이상이 필요한 공정 증서와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한 사람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요. 그 이름을 밝히고 또 유언한 연원일을 구술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장을 작성해서 봉투에 밀봉한 뒤에 2명 이상이 증인 앞에서 제출하고 봉투에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에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하고 봉투에 기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에게 제출해서 확정 일자인을 받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유언하면 그것을 받아 적는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으로 다른 유언 방식을 쓸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요. 증인이 그것을 적은 뒤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들이 승인한 후에 서명이나 기명날인하고 유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유언 중에 증인이 필요 없고 돈도 안 드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과 상속재산의 0.15%,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5억 원이면 1,5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 작성법에 대한 SBS 방송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투는 경우가 그리 적지 않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에 따르지 않을 때 일이 더 복잡해지죠. 오늘 경제 돋보기에선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유언장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재력가인 할머니가 자식도 손자도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내가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다. 잠숙자 전 재산은 내가 죽은 후에 고은성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은 배우자 대 자녀가 1.5대 1의 비율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이 비율에 따라 나눠주고 싶지 않다거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을 땐 반드시 이런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장숙자의 전 재산은 고은성에게 상속한다는 식이 되겠죠.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우선 작성 날짜를 연, 월, 일까지 적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주소가 포함돼야 하고 본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지장도 관계없지만 중요한 건 모두 손으로 직접 써야 한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건 효력이 없는데 이건 유언자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자필 유언은 여전히 위조 가능성이 있고 사후 법원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게 공증 유언입니다. 증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호사 같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 말하면 이걸 문서로 만들어 보관합니다. 별도 검증이 필요 없는 대신 상속재산의 0.15%가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유언장에 효력이 생긴다 해도 자식이나 배우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 상속분의 최대 2분의 1까지 돌려받는 예도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다음은 사전 증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하면 사전 증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증여는 상속인은 물론이고 상속 자격이 없는 그 누구에게도 할 수가 있고 또 매 10년마다 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자녀와 직계 존속인 부모는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 원, 6천 이내의 혈족과 4천 이내의 인책은 1,000만 원씩 증여세 없이 거듭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 평생 한 번 받는 데 대해서 증여는 10년마다 거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 대상을 최대한 많이 하고 10년마다 자주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증여할 경우에 한 명에게 증여하면 3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율 50%가 적용되지만 4명에게 각각 25억씩 증여하면 30억 이하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율 40%가 적용돼서 10%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후 상속과 사전 증여를 비교해 보면 원칙적으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절세한다고 공시가보다 30% 또는 3억 원이 적게 또는 많게 매매한 것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차이가 나는 만큼은 증여한 것으로 봐서 공시가보다 더 적은 것으로 매매한 경우는 매수자에게 또 더 많게 매매한 경우는 매도일에 각각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생존 시 10억 원, 부재 시에는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증여를 할 경우에 배우자는 6억 원, 1인당 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과 자녀와 같은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직계 비속은 2천만 원, 육촌 내 혈족과 사촌 내 인척은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상속과 증여 공이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처럼 30억 원 초과할 경우에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최고 누진 공제액이 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에는 10년마다 거듭 공제받을 수가 있어서 유리한 편입니다. 이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것은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되는 데 대해서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자녀 4명에게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는 상속재산 100억 원에게 적용되지만 25억 원씩 4명에게 증여할 경우에 25억 원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1인당 상속은 14억 5천만 원씩 돌아가고요. 증여는 16억 8천만 원씩 돌아가서 증여할 경우가 1인당 2억 원 이상, 전체적으로는 8 내지는 9억 원 이상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4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각자의 재산에만 과세되기 때문이고요. 상속 공제는 평생에 한 번뿐이지만 증여 공제는 10년마다 배우자 6억 원,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거듭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며 또 상속 시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증여는 재산이 낮게 평가된 시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인에게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법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만큼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제 특강이 이러한 법을 이해하는데 특히 재산을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특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